강원도 철원에는 태봉국이라는 나라의 터가 남아있단다. 에이? 태봉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겠다고? 태봉국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던 나라였지.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단다. 오늘은 태봉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옛날 세달사라는 절에 선종이라 불리는 승려가 있었단다. 우리에게는 궁예라고 알려진 사람이지.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어디선가 나타난 까마귀 한 마리가 궁예에게 산가지를 건네주었단다. 이건 점을 치는 가지인데, 임금 왕이라. 이걸 왜 나에게 준 게냐? 내가 임금이 될 인물이라는 건가? 사실 궁예는 왕가에서 태어난 인물이란다. 그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었지. 궁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단다. 녀석 참 잘생겼군. 똘망똘망하구나. 전하, 사실 아기가 태어날 때 지붕 위로 하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하얀 무지개라고? 그것은 예, 불길한 징조입니다. 아기 씨가 왕궁에 있으면은 나라에 큰일이 닥칠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를 어쩌니?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은 어쩔 수가 없었지. 궁예의 어머니는 몰래 아기를 궁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심했단다. 유모, 거기 있는가?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아가야, 부디 잘 자라야 한다. 놓치지 마라! 저쪽이다! 궁예야, 너도 이제 많이 자랐구나.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궁 밖으로 나와 도망가던 유모의 잘못으로 그만 궁예는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단다. 사실 널 낳아준 어머니는 따로 유모는 있단다. 궁예에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단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 모두 화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야. 그러니 이제 떠나거라. 너도 네 몸을 건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네, 어머니. 그렇다면 제가 여길 떠나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예는 그 길로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된 것이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스님, 저쪽을 더 쓸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십니까? 거참, 선종 스님께서는 청소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시면서 첨언은 참 잘하십니다, 그려. 지금 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나 없나 꼼꼼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번엔 직접 비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당 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그리 재미있는 일을 제가 빼앗을 수는 없죠. 전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겠습니다. 승려가 된 궁예는 계율에 구애받지 않고 기상이 활발하며 남다른 배심이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에게 산가지를 받게 된 거지. 임금 왕이라. 내가 임금이 될 인물이란 건가? 당시 신라는 진성 여왕의 시대로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웠단다.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늘어났어. 궁예는 승려의 길을 접고 기원의 밑으로 들어가게 됐지. 나를 따르라. 그러나 기원은 궁예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단다. 궁예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양길이라는 자의 부하가 됐지. 그 후 강릉 지역을 차지하고 세력을 넓혀가면서 궁예가 장군으로 추대되고 강원도 철원 일대에 세력을 구축하게 됐단다. 이제 궁예는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 세상을 구하고자 했지. 궁예가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는지 그가 가면 아무런 다툼 없이 성문을 열어주었다는구나. 큰 싸움 없이 나라를 정복한 셈이지. 이 궁예가 왔으니 어서 성문을 열거라. 궁예는 왕건의 도움을 받아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됐단다. 잘 도와주시오. 궁예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미륵이라 칭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했지. 공평한 정치를 펼친 궁예는 아랫사람들에게까지 신망이 두터웠단다. 나라의 민심은 강해졌고 901년 세워진 후 고구려는 904년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이듬해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으며 911년에는 국호를 다시 태봉이라고 부르게 됐단다. 서로 뜻을 같이하여 편히 사는 세상, 평화로운 통일 천하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름하여 태봉국이다. 보다 넓은 세계를 아우르는 나라를 이룩하고자 했던 궁예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존재했던 궁예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단다. 태봉국의 궁터도 아직 남아있지. 얘들아, 아무리 짧은 역사라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참, 친구 것을 빼앗으면 어떡하니? 돌려줘. 아이고 저런, 빵을 또 빼앗겼구나. 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의협심이 강한 아이로구나. 골고루 나눠서 먹다니 의 좋은 친구들이네. 오늘은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의협심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란다. 자, 시작해볼까? 옛날 조선시대 명종 때 일이란다. 강원도에서 조정으로 공무를 보내는 길이었지. 이보시오. 잠깐 멈춰보시오. 무슨 일이시오? 길을 가던 나그네이오만 배가 고파서 그러니 그 쌀을 좀 나눠주지 않겠소? 이 쌀은 조정으로 보내는 진상품이라 안 되겠어. 어서 길을 비켜주시오. 배고픈 백성 앞에 자기 배만 불리는 조정이라니. 백성을 외면하는 나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아직도 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올시다. 이 남자는 의적이라 불리었던 임꺽정이라는 사람이란다. 어려서부터 의기가 있던 임꺽정은 국정일을 하고 싶었지만 천민이 신분 때문에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었지. 마침 사회 기강이 혼란스럽고 조정이 어려워지자 임꺽정은 대적당을 만들어 그들의 두목이 됐단다. 거기 서라 임꺽정! 그리고 그의 이름은 꽤 유명해졌지. 물러서라 임꺽정! 이 공물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임꺽정은 도술과 변장술에 능했단다. 연막술! 아유 매워라. 진상품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 아니 이런 진상품이 없어졌잖아. 저쪽이다. 잡아라. 결국 진상품은 임꺽정 일행에게 넘어가고 말았구나. 도대체 이게 어찌된 겐가? 왜 자꾸 이렇게 당하고 오는 게요? 현령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임꺽정은 인색한 부자들의 집에 들어가 곡식과 재물을 몰래 빼왔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걷어들인 곡식들을 몰래 빼냈단다. 나에게 진상품들을 넘기시오. 게다가 조정으로 운반되는 진상품까지 빼앗았던 거지. 응? 임꺽정이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임꺽정은 자기 배가 부르고자 도적질을 하는 게 아니었단다. 각 마을에 골고루 나눠주고 나면 쌀 3포대랑 엽전 20냥이 남겠어. 아, 이 금수저도 있다네. 저기 이 남은 재물들을 어떻게 나눌까 대장? 고석정에 은둔하던 임꺽정과 일당들은 훔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눌 방법을 생각했지. 아랫마을에 곧 칠순잔치가 열린다던데 그곳에 쌀 3포대랑 엽전 10량을 보태는 건 어떨까? 아이, 좋아. 그러면 되겠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금수저는 옆마을 세장가 가는 노총각에게 선물하고 엽전 10량은 산동네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알겠니? 임꺽정이 어떤 사람인지? 나 찬성이야. 임꺽정과 그 일당은 각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훤히 알아서 각 집에 필요한 만큼 곡식과 재물을 나눴단다.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렇게 집안 경조사까지 다 챙겼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단다. 임꺽정은 서민들 사이에서 영웅이었지.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란다. 고석정에서의 의적 활동은 3년이나 지속됐지. 물론 조정에서는 임꺽정을 포악한 도적이라 불렀단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 만큼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지. 임꺽정! 그러다 보니 관군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임꺽정을 잡아왔습니다. 관군 대장은 임꺽정의 형 가도치를 잡아와서 임꺽정이라고 속였단다. 그런데 그때였지. 난 새로 부임한 강원도 부사올시다. 아이, 부사님께서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현령은 부사에게 잘 보이려고 극진한 대접을 했단다. 사실 이 사람은
변장한 임꺽정인데 말이다. 아 맞다. 그 오다가 임꺽정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아하, 아니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요? 임꺽정이 얼마나 힘센지는 아시죠? 극악무도한 임꺽정을 저희가 단번에 제압했지 뭡니까요? 그 임꺽정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소? 자 보시죠. 저자가 임꺽정입니다. 너는 그런 거였군. 그거 참 이상하군요. 내가 바로 임꺽정인데 대체 누굴 잡아 넣으신 건지. 뒤로 물러나십시오, 형님. 임꺽정이다. 하하. 그럼 임꺽정은 아, 형 가도치를 들어갑니다. 구해 함께 도망쳤지. 야, 잡아! 저쪽이야. 잡아야 돼. 하지만 끈질기게 추격한 관군에게 본거지를 들키고 말았단다. 그때 임꺽정이 한탄강으로 뛰어내렸는데 꺽지라는 물고기로 변신해서 강물 속에 숨어버렸다지. 결국 관군들은 임꺽정을 잡지 못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단다. 사실 임꺽정의 본명은 임거정이었는데 꺽지로 변했다고 해서 임꺽정이 되었다는구나. 임꺽정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는 이곳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고석정이란다. 철원 제1의 명승지로 손꼽히는 이곳에는 임꺽정 동상과 함께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고 전해지는 바위가 남아있다는구나. 책을 읽는 중이구나. 똑똑한 어린이가 되겠는걸. 어이구, 남에게 해를 주다가 결국 우리에 들어갔구나. 저런, 닭과 개구리를 우리에 넣었더니 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구나. 남에게 해를 끼치면 나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긴단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어디 한번 들어볼래? 옛날 강원도 철원 어느 마을에서 있던 일이란다. 에이, 농작물이 다 말라버렸구나. 아, 그래.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서 가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야겠다. 농부는 길을 떠나게 됐지.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단다. 아이, 저기 매달린 것을 아까도 본 것 같은데 잘못 본 거겠지. 자, 어서 서둘러서 가보자. 아이, 거참 이상하네. 대체 언제 도착하지? 농부는 산길을 헤매고 있었지. 정말 이상하구만. 왜 가도 똑같은 길이 계속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농부 앞에는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었단다. 예, 제가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가도 똑같은 길이 계속 나와서요. 아, 그러셨군요. 산길이 생긴 게 비슷비슷해서 헤매는 분들이 많죠.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근처에는 주막이 없어 보여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건 좀 곤란할 것 딱 하루만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남자는 하는 수 없이 농부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단다. 근데 여긴 집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저기가 제 거처입니다. 예, 저 폭포가요.
남자는 폭포 뒤 동굴에 살고 있었지. 그곳엔 남자의 가족도 있었단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하룻밤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런데 산은 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예,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다 말라버렸거든요.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비를 내리게 한다고요? 그건 쉽습니다. 폭포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됩니다. 예? 기우제요? 예, 물속에 돌을 던져놓고 재를 올리는 거죠. 오, 농부는 가뭄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아냈지.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었단다. 다들 어디 갔지? 이게 무슨 빛이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빛이 사라지다니, 그 신기한 구슬이네. 하나쯤 없어져도 모르겠지. 이봐요, 남의 걸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지요. 아이고, 어쩌려고 저러나. 어쨌든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단다. 내일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기우제를 지내러 다시 와야겠다. 기우제 지내는 법도 알려주신 좋은 분들인데, 내가 너무한 건가? 귀중한 물건 같아 보이는데, 그래, 내일 가서 다시 돌려놔야겠다. 아유, 그래요, 그래.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말이다. 아직도 구슬을 못 찾은 거야? 시간 없어. 이제 가야 돼. 분명 상자에 넣어뒀는데 대체 어딜 간 걸까? 아이고, 그 구슬을 찾는가 보구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나. 삼룡아, 먼저 갈게. 빨리 여의주를 찾아서 따라와. 알았지? 이들은 용으로 승천하려는 이무기였단다. 농부가 가져간 그 구슬이 여의주인 거지. 그게 없으면 승천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쩐다니? 3마리의 이무기는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해 용이 되었단다. 하지만 나머지 1마리는 그러질 못했지. 여의주의 기운? 또 빛을 내네. 신기하기도 해. 이 녀석! 이 녀석, 네가 감히 여의주를? 아이고만이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에게 복수할 시간이 없다는 게 원통하구나. 여의주를 찾은 이무기는 빨리 폭포로 돌아가야 했단다. 천년을 기다렸는데 분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지. 이무기는 결국 용이 될 수 없었단다. 너희 마을은 앞으로 100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이구,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원통한 이무기는 농부에게 벌을 내리고 여의주와 함께 방해가 됐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단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단 말이죠. 예, 이렇게 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기우제를 지내면 확실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며 기우제를 지냈지. 그런데 말이다.
에이, 분명 이렇게 하면 비가 내릴 거라 하지 않았어. 이상하다. 이 방법이 잘못됐나? 가뭄에 지친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났단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농부에게 따져 물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서 책임지시오. 아무 변화가 없지. 당신 때문이야. 어서 책임지시오. 제발 진정들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책임지시오. 어서. 나쁜 녀석아! 이 목소리는 나를 이 바위로 만들어 놓고 넌 가뭄이 해소되길 바라는 거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무기님께 배를 끼쳤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이무기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욕심을 부려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바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 네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너에게 기회를 주마. 예, 기회요. 날 이 바위에서 꺼내주면 기우제를 방해하지 않겠다. 정말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바위를 깨버리면 된다. 예, 그렇군요. 그럼 제가 농부는 이무기의 말대로 바위를 깨기로 했지. 예. 자, 이제 기우제를 다시 지내볼까요?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 다시 기우제를 지냈단다.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이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려서 가뭄을 해소해 주었단다. 고맙습니다, 이무기님. 그 후 마을에 자주 가뭄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이 폭포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됐지. 이 이야기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삼부연 폭포에 관한 이야기란다. 3마리 용이 기암을 뚫고 승천할 때 생긴 바위 구멍에 물이 고여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생겼다 하여 삼부연이라 부른다는구나. 조선 후기의 화가 정서는 이곳에서 진경산수화를 그렸단다. 그만큼 경치가 빼어난 곳이지. 아직 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가보라고 말하고 싶구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고 있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할머니, 저도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충무공의 뜻이 뭐예요? 충무공이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군인이나 장군 등에게 내려졌던 호란다. 그중 충무공 김응하 장군이 생각나는데 조선 역사상 몇 안 되는 충무공 중 한 사람이지.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김응하 장군이 장군이 되기 전 24세 청년 때의 일이란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나무꾼을 만나게 됐지. 아이, 젊은 양반, 이쪽 길은 위험하오. 고개를 넘어가면 스님으로 위장한 도적들의 소굴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건을 빼앗길지도 모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예,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죠. 철을 점령해 스님인 척 속이면서 밤마다 도둑질을 해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을에 머물면서 어떤 사연인지 알아봐야겠군요. 청년 시절부터 용감했던 김응하는 일단 마을에 머물며 사연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단다. 저기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도둑대가 올 예정입니다. 만일 낯선 사람이 눈에 띄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죄송하지만 다른 집을 알아보십시오.
도둑대가 온다고요? 아, 그거 참 잘 되었군요. 제가 막아드릴 테니까 저녁밥이나 배불리 먹여주시면 됩니다. 공연히 젊은 목숨을 잃지 말고 어서 돌아가세요. 이걸 보시죠. 오늘 제가 산에서 사냥한 것입니다. 절 한번 믿어보시죠, 어르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천하장사의 힘이로군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하룻밤은 묵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못 집니다. 자, 드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말고는 다른 가족은 안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조카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선비 집안에 귀하게 키운 예쁜 조카딸이죠. 몸이 좀 안 좋아 요양을 위해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도적대 두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두목은 제 조카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달 전에 조카딸이 데리고 온 몸종을 조카딸로 꾸며 두목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도적 두목이 눈치를 채지 뭡니까? 오늘 밤 신방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집안 사람을 모두 해치겠다고 해서요. 이런 못된 녀석이 있나? 그러던 중 김응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되기만 한다면야. 약속한 시간이 되자 도적 두목이 들이닥쳤단다. 아무도 없느냐?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예, 그럼요. 두목은 거침없이 조카딸의 방으로 들어갔단다. 자, 나와 함께 갑시다. 보통 힘이 센 여인이 아니로구나. 아이쿠야,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간신히 방 밖으로 도망친 두목은 부하들에게 새 신부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지. 예? 하지만 부하들도 김응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단다. 이럴 수가. 도망가야겠군. 얘들아, 가자. 결국 불리하다는 것을 눈치챈 두목은 도망을 치고 말았단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주인장과 조카딸은 김응아를 극진하게 대접했단다. 그간 신세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집에 좀 더 머무시면 안 될까요? 네? 두목 일당이 도망쳤지만 그 녀석들이 기필코 저희 마을로 원수를 갚으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구해주고 가십시오. 결국 김응아는 주인장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릴 수가 없었단다. 김응아는 두목과 일당들을 소탕하기로 마음먹었지. 하지만 많은 부하들이 두목을 지키고 있었단다. 이 나쁜 녀석들! 누구냐? 하지만 김응아 장군의 힘과 무술을 이길 수 없었단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세요. 당장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거라. 그리고 두목은 이곳을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리고 다음 날 김응아는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주인장은 또다시 김응아를 붙잡았단다. 아니, 어딜 가십니까? 저희 조카딸을 위험에서 구해주신 것도 인연이니 아내로 맞아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 네? 조카 따님은 서울의 선비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분인데요. 보잘것없는 저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카 딸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하늘이 정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도적에게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다 갚지 못할 듯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치렀단다. 김응아는 변변치 못한 자신을 남편으로 섬기려는 아내가 고마웠단다. 그 후 김응아는 25세 때 무과에 합격해 마침내 장군이 됐단다. 김응아 장군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쟁에 참여해 많은 승리를 거뒀단다. 결국 죽음도 장군답게 전쟁터에서 맞이했지. 그 후 그를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충무공이라는 호를 내렸단다. 그런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 강원도 철원에는 묘비가 세워져 지금도 남아있단다. 어떠니 충무공이란 호에 어울리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너희들도 어른이 되면 나라를 위한 충무공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떠니? 응? 오호, 맛있는 간장게장이로구나. 이건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고, 아이고, 김치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네.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니? 아이고, 그렇지. 맛있는 반찬은 밥이랑 먹어야 더 맛있단다. 그런데 좋은 쌀로 지은 밥은 반찬이 없이 밥만 먹어도 꿀떡꿀떡 넘어가지. 오늘은 맛있는 쌀 오대미에 얽힌 전설을 들어볼까? 옛날 강원도 철원에는 김농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단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다오. 여보, 점심 먹고 하세요. 아이고 여보, 내가 집으로 가도 되는데요. 뭘 굳이 이렇게 자꾸 들고 나와요? 한창 바쁠 텐데 저도 도와야죠. 김농부는 쉬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지. 여보, 비료를 팍팍 줘야 벼가 잘 자라요. 네, 알겠어요. 부부는 함께 일하면서 풍성한 결실이 열리길 기대했단다. 하지만 웬일인지 생각만큼 농사가 잘 되진 않았지. 이상하네. 매일매일 정성으로 키웠는데.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내년엔 더 정성껏 키워봐요. 네. 그래요. 내년엔 더 정성스럽게 키워봅시다. 그런데 말이다. 다음해에는 농사가 반만 되더니 해가 갈수록 점점 흉년이 드는 게 아니겠니? 사실 김농부의 땅은 농사 짓기에 썩 좋은 땅이 아니었단다. 배고플 텐데 이것 좀 더 먹어요. 아유, 당신이 더 배고플 것 같은데 당신이 더 먹어요. 아이, 아니에요. 부부는 식량을 아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지. 아니요, 전 배가 불러서요. 나도 배부르니까 당신이 좀 더 먹으라니까 그러네. 늦기 전에 일하러 가야겠다. 아이 참, 논으로 갖다 드려야겠네. 서로 양보만 하려고 하는 부부구나. 아유, 물이라도 좀 마셔야겠다. 그때였단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린아이 목소리인데. 웬 아이 하나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지. 도와주세요! 아이고 저런. 잠깐만 기다려라 꼬마야. 다행히 김농부가 아이를 구했나 보구나. 얘야 괜찮니?
정신을 좀 차려보렴. 어지러워요. 아이고 저런, 어서 빨리 의원한테 데려가요. 의원님, 좀 어떤가요? 물에 빠져서 감기에 걸린 것 같긴 한데 그보다 몸이 많이 약한 게 문제입니다. 예? 며칠 동안 좋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면 좋아질 겁니다. 그렇군요. 예, 큰 병은 아닌 거죠? 예, 큰 병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농부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 여보, 나왔어요. 아니, 그 아이는 누구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걸 제가 구해왔어요. 방에 이불 좀 펴주세요. 어머나, 저런. 부부는 물에 빠졌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으로 보살폈단다. 의원님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쌀이 2포대밖에 남지 않았네. 한 포대는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자, 쌀 사세요. 쌀이요. 아주 맛있는 쌀입니다. 아이고, 추수할 때까지 한참 남았는데 쌀을 팔아버리면 어쩌노. 그래도 김농부는 남은 쌀을 팔아서 맛있는 고기를 샀지. 그리고 아이에게 먹일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단다. 얘야, 이제 정신이 좀 드니? 다행이구나. 너는 물에 빠졌다가 의식을 잃었단다. 내가 널 구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지. 네, 아저씨 기억나요. 정신을 차렸나 봐요. 다행이다. 이거 후루룩 마셔보렴. 이거 뭐예요? 고깃국인데 의원님께서 기운 차리는데 좋다고 했단다. 부부는 아이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고깃국부터 마시겠지. 그리고 이틀이 지났단다. 자, 오늘부터는 쌀밥을 먹어보자. 와, 쌀밥이다. 고깃국에 조기까지 있어요. 자, 아줌마가 조기 발라줄게. 어서 한술 떠버렴. 네. 모르는 아이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이기 힘든데 말이다. 이 부부는 참 지극정성이로구나. 맛있다. 근데 두부는 왜 안 드세요? 그게 우린 아까 먹어서 말이다. 그래, 맞아. 우린 아까 먹었단다. 배부르다. 자, 우리 걱정은 말고 어서 많이 먹고 기운 차리거라. 그래야 부모님을 찾아가지. 알겠지? 그럼. 에이그, 감자 하나씩 먹어놓고 배부르다니. 아이가 미안해할까봐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부부의 곡식 창고는 바닥이 났지. 김진사님 댁에 일꾼이 필요하다니 오늘은 거기 가서 일하고 쌀을 좀 얻어오려고요. 저도 꽃보니 아가씨 옷을 지어드리기로 했어요. 며칠 후면 엽전이 생길 것 같아요. 부부는 농사 짓는 일 외에도 남의 집 일을 도와야 했단다. 그래야 아이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었지. 그래서인지 아이는 나날이 건강이 좋아졌단다. 그리고 부부는 아이 때문에 즐거운 일이 많아졌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단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딜 가려고? 집이 어딘지 기억이 난 거야? 네, 전 오대산에 있는 작은 사찰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랬구나. 다행이다. 이건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벽실을 땅에 심으면 좋은 쌀이 나올 거예요.
심어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이는 농부에게 벽시 하나를 선물하고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지. 자, 그럼 아이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그때 맛있는 쌀밥을 먹일 수 있게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다. 자,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단다. 농부의 밭이 온통 황금색으로 변한 게 아니겠니?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풍작이 들었단다. 여보, 저것 보세요. 풍작이에요, 풍작. 아이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주고 간 벽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구려. 농부 아내는 며칠 동안이나 쌀을 수확해야 했단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지. 김농부, 그 농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밥이 맛있는 거요? 글쎄요, 그냥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쌀이 나왔네요. 그러지 말고 나도 그 벽시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입니다. 네, 그럼요. 모두들 벽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김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벽시를 나눠줬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 벽시로 맛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단다. 이게 다 그 아이가 준 벽시 덕분이로구나. 언젠가 꼭 다시 한번 찾아와 주렴. 김농부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대신 얘기해줘야겠구나. 김농부가 좋은 벽시를 얻게 된 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봐줬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는 철원 오대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로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오대미 쌀의 탄생 이야기란다. 얼마나 좋은 쌀인지 궁금하지? 어서 한번 먹어보렴. 시험도 끝났는데 오늘 뭐 할까? 시험이 끝나서 뭔가 하려는구나. 도서관에 가는 것은 어떨까? 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났구나. 오, 정말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응? 다른 친구도 할 말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친구는 같이 간식을 먹으러 가자는데. 한 명은 좋고 또 한 명은 원래 계획대로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자고. 간식을 먹는 게 더 좋은가 본데.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같이 못 가는구나. 왜냐하면 먼저 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 그래, 의리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란다. 오늘은 왕과의 의리를 지킨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볼까? 옛날 어느 한 마을에는 3살 난 유명한 신동이 있었단다. 어머나, 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한문으로 된 책을 척척 읽는데?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야. 아이,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읽는 거야? 응? 아이고, 미안하게. 그거 이름이 뭔가요? 이거 맷돌이라는 거란다. 맷돌? 귀는 아니 오는데. 천둥 소리 어디서 나는가?
누름구름 조각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네. 아이고 세상에나 3살짜리가 한시를 짓네. 3살에 한시를 지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 아이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 신화를 쓴 김시습 선생이란다. 어린아이가 한시를 지었다는 소문은 어느덧 궁궐에까지 퍼져 김시습은 세종대왕 앞에 서게 되었지. 김시습이 5살 되던 해였단다. 그래, 네가 한시를 그렇게 잘 짓는다면서. 과찬이시옵니다. 과찬인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자, 시를 써보거라. 네. 세종대왕은 어린 김시습에게 여러 가지 시를 지어보게 했단다. 어린 줄만 알았던 꼬마가 임금의 요구에 맞춰 시를 척척 지어내자 세종대왕은 물론 신하들까지도 모두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 오호, 듣던 대로 총명하구나. 내 너에게 상으로 비단 20피를 내리겠노라. 집까지 잘 가지고 가거라. 어이, 저것을 꼬마가? 아이 무거울 텐데 들고 갈 수 있을까? 응? 어린아이 혼자서 비단 20피를 어떻게 가지고 가라는 거유? 감사합니다. 김시습은 20개의 비단 두루마리를 모두 풀어내기 시작했지. 그러더니 비단을 모두 자기 몸에 둘둘 감는 것이 아니겠니? 감사합니다, 전하.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단을 두르고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세종대왕은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들었단다. 과연 총명한 아이로구나. 나중에 과거 시험을 치러서 관직에 오르면 내 저 아이를 크게 쓸 것이다. 그 후 김시습은 장차 관료로 나란 일을 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에 몰두했지. 하지만 김시습이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때 세종은 세상을 떠나버렸고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면서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일이 일어났지.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통분해서 하던 공부도 접고 책도 모두 불태워버렸단다. 관료가 되어 섬기고자 했던 임금이 내몰리다니. 왕위를 찬탈한 자 밑에서 관료가 되어 나란 일을 하면 무엇하겠나. 차라리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는 삶을 택하리. 그 후 김시습은 산촌에 은거하며 지냈지.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수양대군의 무리가 찾아와 벼슬길을 권하곤 했었단다. 김시습은 어명을 받으시오. 당장 입궐하여 임금이 내리는 관직에 임하도록 하시오.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못 듣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어명을 받으시오. 아 이보시오, 안 들리시오? 에이, 아 죽었나 본데요? 그럴 때마다 김시습은 못 듣는 척 죽은 척하며 왕의 부름을 거절했고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켜냈지.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김시습은 살아서 단종의 보기를 꾀한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단다. 김시습은 팔의사라 불리는 선비들과 단종 보기를 도모하면서 은거 생활을 함께했지. 아주 어릴 때
황금 궁궐에 나갔더니 세종께서 비단 도포를 내리셨다. 참 영물이라고 다투어 말하고 봉황이 났다고 다투어 보았건만 어찌 알았으랴. 집안일이 결단이 나서 쑥대머리처럼 영락할 줄이야. 어렸을 때 자신을 인정해준 왕과의 의리를 일생 동안 지켜낸 김시습 선생이었지. 김시습 선생이 은둔했다고 알려진 곳은 김시습 선생의 호인 매월을 따서 매월대라고 이름이 붙여졌단다. 지금도 안반 위에 바둑무늬가 남아있냐고? 글쎄. 너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련?